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효율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민원 발생 지역을 시장이 직접 방문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랑방 좌담회를 운영하고 20일 동안 시민 5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SNS 신문고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자치행정의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고흥군입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라는 기치 아래 개혁과 화합을 첫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5.2%포인트라는 다소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송귀근 고흥군수. 취임 첫 행보에서부터 유난히 민선 6기와의 차별화에 신경 쓰는 이유도, 개혁과 화합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번 선거 결과로 고스란히 표출된 지역 내 골깊은 갈등과 반목 때문입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내건 첫 정책인 군민 하나되기 운동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우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고흥 원탁 회의를 통해 막힘없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와의 지나친 선긋기는 또다시 공직사회를 양분시켜 민선 7기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적폐는 청산화돼 봉합과 포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지역으로 지목된 고흥군의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수축 임산업, 스쳐가는 관광에 머문 지역 콘텐츠의 한계. 민선 7기 고흥군수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공직사회를 추스려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 시험대가 될 군청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행정의 달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송 군수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잘 사는 고흥, 그리고 해양 관광, 장수 복지, 청년 귀향 고흥, 투명한 고흥 만들기의 구체적인 시책들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귀농 귀촌과 관광, 산업과 교육의 기반 등 탄탄한 미래 비전이 있어 인구가 늘어나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에 주어진 시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리더십,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맞은 고흥군이 이 기회를 살려 새로운 미래로 날아갈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영국계 회사가 섬진강 두꺼비 서식지 보호 활동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동물, 환경, 인권 활동에 기금을 지원하는 영국계 화장품 회사가 섬진강 두꺼비 서식지 보호와 로드킬 개선 활동에 1,7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영국계 회사의 공모 사업에 두꺼비 보호 활동 사항을 신청해 이번에 기부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광양시가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와 솔부엉이를 자연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지역에서 발견돼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온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1마리와 솔부엉이 2마리를 광양 서산에 방사했습니다. 광양읍 서산은 야생조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투자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연륙교 건립입니다. 오는 19일 정부 재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0년 착공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경도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건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오는 2024년까지 1조 원이 투자되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경도의 관문인 연륙교 건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연륙교가 포함된 경도개발 변경안은 지난달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는 오는 19일 다시 열립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도 연륙교 건립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사업의 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야 그 사업 국비 투입 계획이 확정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투자자 측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경도 신월동 1.9km에 연륙교를 착공하게 됩니다. 1,000억 원의 건립비는 투자자가 20%, 나머지는 국비와 전남도 여수시가 분담합니다. 연륙교 건립과 함께 경도지구는 6성급 호텔과 워터파크, 마리나 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됩니다. 지역의 최대 관광개발 사업으로 부상한 경도개발.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이어 정부의 심의 통과가 개발 속도를 결정짓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일본내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내염 경보는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남 지역에서 기준 이상으로 발견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일본내염은 예방 백신이 개발돼 있어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어서 조직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전남 지역 농공단지에서 사실상 처음 결성된 노조가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 작업 선박에서 쓰는 크레인 등을 생산하는 전남의 한 업체. 입구 옆에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4일 파업을 시작한 뒤 한 달 넘게 쟁의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과 계산을 그렇게 해달라고 수년간 매년 얘기를 했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이제 골마왔던 게 이제 와서 터진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건 지난 1월. 40여 명의 직원 가운데 17명이 노조에 가입한 뒤 임금 협상과 단체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8차례의 실무 교섭이 모두 불발됐고 2차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대 이견은 상여금 200%. 노조에서는 회사에서 불규칙적으로 명절 등의 선심성으로 줬던 상여금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인데 회사 측은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조사업으로 성장한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지역민인 직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해남군도 노사민정협의회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담회가 예정돼 있지만 감정 다툼 양상으로 흐르면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교통신호를 위반한 구급대원들을 처벌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다 사고를 낸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음식이 목에 걸려 의식이 없는 90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습니다. 빨간불에서 갈까 말까 주춤거리던 구급차는 급한 나머지 교차로에 진입하고 이를 미쳐보지 못한 승합차가 오른쪽에서 들이받습니다.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 구급대원들은 부상에도 아랑곳 않고 환자에게 기어갑니다. 자기도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응급모금 기어가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지고 환자를 아스팔트에 눕혀놓고 뒤에 막 따라오고 있는 구급대가 접근하기 직전까지도 90대 응급 환자는 끝내 숨졌고 교통사고로 구급대원들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처벌을 받을 처지에도 놓여 있습니다. 구급차를 운전했던 구급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사고 당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행법상 구급차는 비상 상황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해도 되지만 그건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전적으로 구급대원이 져야 합니다. 경찰은 사정은 딱하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야 법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또 원칙적으로 이렇게 법을 적용할 것인데요. 법 조항 안에가 여러 가지 또 면책 규정이라든지 감경 규정이라든지 구급대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급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사고는 전국적으로 740여 건이나 일어났고 구급차를 운전한 대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응급구조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책임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2차례나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에서의 사고가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낼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를 앞두고 마지막 종합 연소 시험이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성공리에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은 최근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실시된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체 인증 모델에 대한 종합 연소 시험이 실제 비행 시간인 140초를 넘어 154초간 엔진 가동에 성공했다며 오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 성공 발사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 측은 특히 지금까지 3차례 종합 연소 시험을 통해 엔진의 연소 성능은 물론 발사체 방향을 제어하는 추력 벡터 제어 장치 등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기자에 도전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남 연기 캠프가 올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7월 24일부터 닷새 동안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될 이번 캠프는 동부 지역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직 배우와 감독 등이 강사로 나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올해로 8년째 마련하고 있는 이번 캠프는 매년 각 지역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연기 실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있지만 오늘 쾌적한 동풍이 불어오겠습니다. 더위가 심하지 않겠고요. 이 바람 덕분에 공기도 내내 깨끗할 것으로 보여서 마음 놓고 바깥 활동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에 제주도에 비를 살짝 뿌리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8호 태풍 마리아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은 다음 주 목요일쯤에는 중국 상하이 남동부 부근까지 다가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진로가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쪽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